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은 모두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굴절 이상이라는 것은 근시, 원시, 난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경을 끼게 되면 시력이 잘 보이는 상태를 굴절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은 국내의 경우에는 스마일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라식,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이 되겠는데요. 렌즈 삽입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각막이 굉장히 얇아서 깎는 데 제한이 되는 경우, 혹은 도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하는 경우에는 각막이 나중에 모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시력이 잘 나오다가 향후에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각막 확장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라식, 라섹 대신에 렌즈 삽입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수가 높거나 각막 모양 자체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추 각막이 잠재되어 있는 눈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추 각막이란 말은 각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눈 안쪽에 미는 힘에 의해서 밀려서 앞으로 돌출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재된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진행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잠재된 눈에다가 라식, 라섹에서 각막을 얇게 만들어두면 그런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인성 각막 확장증이라고 하거든요. 의인성하는 말은 결국은 의사가 만들어낸 뜻이고요. 그리고 각막이 확장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라식, 라섹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도 생각보다는 제법 있는데요.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아벨리노 이영양증이라는 질환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경우는 눈에 보면 각막에 아주 연한 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라식, 라섹을 하게 되면 라식, 라섹을 했는 면 자체가 전체가 다 뿌옇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수술이 오히려 대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라식, 라섹 대신에 렌즈 삽입술을 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라식, 라섹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들께서 라식, 라섹 하면은 내 각막의 일부가 깎여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렌즈 삽입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렌즈 삽입술의 가장 큰 장점은 교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라식, 라섹 같은 경우에는 근시 기준으로 한 10디옵터가 최고치로 보고 있는데요.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8디옵터까지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퇴행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시력이 잘 나오다가 근시가 다시 약간 일부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절개하는 부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건조증이 적게 유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뭔가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홍채 절개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수술이 좀 더 복잡하고 눈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구 내 수술입니다. 라식, 라섹은 안구 바깥쪽에서 이루어진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감염이 생겼을 때 좀 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거는 눈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유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작지만 있을 수 있고요. 각막 제일 안쪽에 있는 층을 각막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그 층이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환자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렌즈 삽입을 하는 환자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꼭 병원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반드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수술 안 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그런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그런 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그런 합병증이 미리 도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눈 안에 이물질을 넣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안과에서 응급질환 중에 하나가 안구 내 이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못질을 하다가 쇠조각 같은 게 눈에 튀어 들어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겨서 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 삽입술 때 시행하는 인공렌즈의 경우에는 눈 안에 들어가더라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인물 반응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때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어떤 경우에서 발견이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파일럿들이 그때는 이제 서로 총을 쏘면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항공기에서. 그럴 때 유리 파편이 눈에 들어갔는데 장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로 인해서 발견되어서 그 재료로 인공렌즈를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눈 안에 들어가는 렌즈 자체는 이물 반응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눈의 공간이 앞쪽 공간을 전방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각막 내피세포 손상이라든지 혹은 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초기에 한 5년, 10년은 문제가 없더라도 11년, 12년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1년에 한 번, 아무리 내가 눈이 잘 보인다고 해서 별볼이 없겠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했는 경우에 대부분의 합병증은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렌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하면 원상태 눈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렌즈는 크게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가 있고요. 전방 렌즈는 홍채 앞에 고정시키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는 사실 사이즈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방 렌즈는 홍채 뒤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모양채 고리라는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이즈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비해서 큰 렌즈를 넣게 되면 눈앞 홍채가 앞쪽으로 많이 밀리게 되고요. 낮게 되면 뒤쪽으로 돼서 수정체를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눈 안쪽에는 공간이다 보니까 밖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수치로 해서 추정해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양채 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삽입된 환자들을 보면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모양채 자체에 있거나 그 밑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즈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AI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장비가 AI 기능을 지원해서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많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자의 근시, 날씨 따라서도 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눈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계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경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약간씩 조정해서 각 환자에게 적합한 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